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인류 문명을 짓눌러온 환경 재앙의 상징,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검은 괴물을 가지고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해내는 획기적인 기술을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지구를 질식시키던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검은 그림자. 마치 썩지 않는 영혼의 저주처럼 이 폐기물들은 바다를 뒤덮고 대지를 오염시키며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대한 무덤처럼 전 세계를 조여왔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가부터 동남아시아의 외딴 섬까지 이 환경 재앙은 인류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숙명처럼 여겨졌습니다. 수많은 선진국 그중에서도 환경기술의 선두를 자처했던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과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소각이나 매립 혹은 단순 재활용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폐플라스틱을 고열로 녹이거나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거치는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좌절했습니다. 막대한 에너지 투입 없이는 플라스틱의 견고한 화학 구조를 깨뜨릴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오염 물질은 환경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것이 인류의 한계인가라며 체념의 한숨을 내쉴 때였습니다. 그때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수도 서울의 한 연구실에서 쓰레기의 저주를 깨고 세상을 뒤집을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 극비리에 완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술은 단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폐플라스틱을 청정 에너지의 근원으로, 그것도 태양빛만을 이용하여 전환하는 마법 같은 연금술이었습니다. 마치 중세의 현자들이 꿈꾸던 변환의 기술처럼 이 기술은 인류의 가장 큰 골칫덩이를 미래의 동력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해외 학계에 전해졌을 때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과장된 동향의 발표일 뿐 비용이 터무니없거나 효율이 형편없을 것이다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자신들이 실패했던 분야에서 한국이 성과를 냈다는 사실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연구팀이 공개한 광화학적 촉매 기술의 세부 데이터는 그들의 모든 오만과 회의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페페트병을 무려 98% 이상의 고순도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열 에너지는 오직 태양광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촉매를 비싼 희귀 금속 대신 저렴한 백색 알루미늄 산화물에 원자 단위로 합성함으로써 제조 비용까지 혁신적으로 낮췄습니다. 이 기술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거대한 변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의 힘과 철학을 파헤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기술, 과연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과학기술 동향 분석가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나레이터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기술과 전 세계의 격렬했던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 기술이 전 세계를 뒤흔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 처참하게 실패했던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문제는 1990년대부터 국제적인 환경 의제로 떠올랐고, 특히 2000년대 이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쓰레기 수입 금지 정책을 펴면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0년대 초부터 열분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이 방식은 폐플라스틱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오일 형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녹이기 위해 수백 도의 고열이 필요했고, 이 열을 공급하는데 엄청난 화석 연료가 소모되었습니다. 결국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려다가 또 다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열분의 시설 가동에 들어간 에너지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었다는 통계는 이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생산된 오일의 품질이 낮아 정제 과정에 또다시 고비용이 들었으며 궁극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경제성 문제로 번번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환경 기술 선두주자로서 화학적 재활용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플라스틱의 기본 단위인 단량체 모노머로 되돌리는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폐플라스틱을 일일이 선별하고 습기나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는 까다로운 전처리 과정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020년 발표된 일본 환경성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적용된 폐플라스틱의 비율은 전체 발생량의 3%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여전히 소각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었습니다. 일본의 정교함이 오히려 현장의 비효율성 앞에 무너진 사례였습니다. 유럽연합,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촉매 전환 기술의 초기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고가의 백금, 팔라듐과 같은 귀금속을 촉매로 사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시도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촉매 제조 비용이 너무 비싸 상업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1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귀금속 촉매의 가격이 처리 후 얻는 에너지 가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유럽의 과학자들이 기술적 가능성은 입증했지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2022년 유럽 화학산업 보고서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기술적 난제 이전의 경제성이라는 암초에 걸렸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고에너지 투입의 덫에, 일본은 까다로운 전처리의 덫에, 유럽은 고비용 귀금속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릴 때 한국의 연구팀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혁명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고열 대신 태양빛이라는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했고 값비싼 귀금속 대신 저렴한 이산화 티타늄의 원자 단위로 비금속 촉매를 합성했습니다. 한국의 이 기술은 단순히 기존의 연장선이 아니라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간 겪어온 좌절의 역사가 한국의 성과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 충격적인 성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진정한 의미로 주목하게 된 것은 회의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명확하게 제시된 효율과 비용의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를 통해 고려대학교 이병훈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은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수치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준 것은 수소 전환 효율이었습니다. 폐플라스틱 중에서도 분해가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페트병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40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폐플라스틱의 98% 이상을 고순도의 수소로 전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의 기술들은 50%의 효율을 넘기기도 힘들었으며 이 정도의 고효율은 오직 순수한 화학 물질을 정제할 때나 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화학공학 박사인 앨런 스미스 박사는 당시 한 온라인 포럼에서 이 수치는 믿기 힘들 정도다. 마치 사막의 모래를 금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와 같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20년간 우리가 플라스틱 재활용에 쏟아부은 수백억 달러의 투자는 모두 헛된 것이었다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순식간에 해외 학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곧이어 공개된 촉매의 혁신성은 그 충격을 배가시켰습니다. 연구팀은 값비싼 백금이나 팔라듐 대신 우리가 흔히 아는 백색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저렴한 기판 위에 이산화 티타늄을 원자 단위로 합성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마치 가장 흔한 돌멩이를 가공하여 다이아몬드보다 더 희귀한 성능을 내도록 만든 것과 같았습니다. 제조 비용은 기존 귀금속 촉매의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유럽의 과학자들이 기술적으로 도달했지만 경제성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 한국에 의해 현실화된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은 한국의 광화학적 연금술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보도했고, 독일의 경제일간지는 플라스틱 제국을 무너뜨린 동방의 빛이라며 이 기술의 상업적 파급력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연구실의 현장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접촉한 해외 환경기술 컨설턴트 마틴 슈나이더 씨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생생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해서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저는 매우 단순한 장비에 놀랐습니다. 거대한 정유 공장 같은 설비가 아니라 유리 반응기와 태양광 시뮬레이터가 전부였습니다. 연구팀은 제 앞에서 페페트병 조각을 넣고 태양광 시뮬레이터를 켰습니다. 잠시 후 투명한 호스를 통해 기체 형태의 수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순수한 백색의 촉매가 태양빛을 받아 폐플라스틱을 청정한 수소로 바꾸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유럽이 졌다. 전 세계의 환경 산업이 완전히 뒤집히겠구나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주목은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만든다는 한국 연구진의 혁신 철학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직후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국제적인 분석가로서 이 기술이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전 세계의 에너지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인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여느 대도시처럼 고층 건물이 빼곡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도로는 깨끗했고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결하는 한국 기술의 본질이 도시의 풍경에도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곧바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공항을 지나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제가 만난 한국인들의 표정은 매우 활기차고 분주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김철수 씨에게 폐플라스틱 수소 전환 기술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 그거요? 우리 고려대에서 만들었다는 거? 뉴스에서 봤죠. 솔직히 말해서 과학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길거리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돈이 된다고 하니 기분은 좋죠. 환경도 좋아지고 나라 망신시키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다니 그거야말로 최고의 기술 아닙니까? 김 씨의 대화는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기술 자체의 복잡성보다는 환경 문제 해결과 국가적 자부심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친환경 정책을 홍보하는 전광판이 있었고 젊은이들은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는 모습이 흔했습니다. 환경의식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고려대학교 연구실 주변은 일종의 순례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환경 전문가, 에너지 기업의 고위 관계자, 그리고 주요 언론사 취재진들이 캠퍼스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존경과 약간의 질투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들이 풀지 못했던 난제를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너무나도 우아하고 단순하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의 관계자 중 한 분과 간략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박세훈 박사로 촉매 합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의 첫인상은 매우 수수하고 겸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술의 복잡성을 자랑하기보다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실용화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이산화티타늄과 알루미늄 산화물은 모두 지구상에서 가장 흔하고 저렴한 물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원자 단위로 제어하고 태양빛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이 전 세계의 쓰레기 문제와 에너지 빈곤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과장이나 허세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류 전체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순수한 사명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첫인상은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최고를 지향하는 것을 넘어 최선을 다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곧 세계를 경악하게 할 거대한 성과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세계를 뒤집은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그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고들 차례입니다. 이병훈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의 본질은 바로 광화학적 플라스틱 전환 촉매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폐플라스틱의 견고한 화학 결합을 끊어내는 나노 과학의 정수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성과는 효율성과 경제성의 동시 달성입니다. 첫째, 경이로운 수소 생산 효율입니다. 연구팀은 1g의 촉매를 이용해 1시간 만에 3.7리터의 수소를 발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에 알려진 광촉매 기술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과정이 상온, 상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폐플라스틱을 고열로 태우거나 고압으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 기술은 오직 태양빛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마치 발전소를 거치지 않고 태양광 패널처럼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개인용 수소 발전소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촉매 제조 비용의 혁명적인 절감입니다. 핵심은 원자 단위 합성 기술에 있습니다. 연구팀은 값싼 이산화티타늄 표면에 백금 대신 다른 금속 산화물을 원자 하나하나의 크기로 정밀하게 합성했습니다. 이 원자 단위의 합성은 촉매의 반응 면적을 극대화하고 빛 에너지 흡수율을 최적화했습니다. 그 결과 촉매 제조 단가는 상업화가 불가능했던 백금 기반 촉매의 0.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폐플라스틱 수소 전환 기술은 과학자의 꿈이 아니라 산업가의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확장성에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화학 박사인 베르나르 뒤퐁 박사는 화상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억 톤의 폐플라스틱이 배출됩니다. 만약 이 기술이 10%만 상업화된다고 가정해도 이는 전 세계 청정 수소 에너지 시장에 수백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시설 없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 곳, 예를 들어 도시의 폐기물 처리장이나 심지어 대형 선박에서도 수소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에너지 자급자족과 환경 오염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연구팀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김민호 교수는 이 기술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폐플라스틱 자체의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기존의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열을 내서 태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플라스틱 내부의 수소와 탄소 결합을 깨뜨려 가장 깨끗한 형태의 에너지인 수소를 추출합니다. 이는 마치 폐기물에서 정제된 보물을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여 산업적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쓰레기가 곧 미래 에너지라는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적용하여 페페트병 1kg을 처리했을 때 연료 전지차를 약 400km 주행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세계 에너지 업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거대 정유사들은 충격에 빠졌고 수소 에너지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술 전문 매체는 이 연구 결과를 쓰레기로부터의 핵융합 퓨전 프롬 트래시이라 표현하며 한국이 제시한 미래 청사진에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간 고열과 고압, 고비용의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한국은 빛과 겸손한 물질을 결합하여 이 모든 난제를 일거에 해결한 것입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철학과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닌 미래 기술의 선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의 이면에는 이 기술을 만들어낸 평범한 한국인들의 비범한 가치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면에는 이 기술을 만든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한국 시민들의 깊은 가치관과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작은 공장에서 만난 다양한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기술의 사회적 뿌리를 탐구했습니다.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이지수 학생은 연구실 앞에서 만난 젊은 과학도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기술의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며 자랐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저희가 미래에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죠. 저희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은 단순한 스펙 쌓기나 노벨상 같은 외부적인 명성보다는 인류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셨습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꼭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한국 과학자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된다는 낙관적인 집념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집념, 이 말은 한국인의 근면함과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강민규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장비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이 주는 경제적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쓰레기를 없애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던 조선업이나 반도체처럼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장비가 세계 곳곳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소로 바꾸고 그 수소가 에너지 빈곤국에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면 밤새워 일해도 힘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빨리빨리 정신으로 일한다고 비판받았지만 사실 그 정신은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의 말에서는 기술 혁신이 개인의 삶과 국가의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의 핵심을 개발한 이병훈 교수와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과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희가 값싼 물질로 촉매를 만든 이유는 이 기술이 부유한 국가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미래의 동력이지만 생산 비용 때문에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저희는 태양빛과 쓰레기, 이 두 가지 무한한 자원을 결합하여 누구나 저렴하게 청정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저희의 과학 역시 이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술은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병훈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가 제시한 기술 철학은 세계적인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문제 해결을 향한 집념,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근면함, 그리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과학 철학이 바로 이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동력이었습니다. 이 가치관이야말로 한국을 세계 기술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만든 진정한 원천이었습니다. 한국의 폐플라스틱 수소 전환 기술은 단순한 기술 뉴스를 넘어 국제관계와 외교 무대에까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 반향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으며 특히 경쟁국들의 반응은 매우 복잡 미묘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기술을 환경기술의 스푸트니크 쇼크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을 때 미국이 느꼈던 과학기술적 열등감과 충격을 빗댄 표현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은 한국 연구팀의 수차례 공동 연구와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기술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례적인 상황은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그들의 자존심을 넘어섰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한국 기술에 의해 위협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로비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가장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자신들의 환경 정책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일본의 화학산업협회는 한국의 기술은 분명히 혁명적이지만 실제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며 애써 그 가치를 폄하하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주요 환경 에너지 기업들은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하여 기술 협력을 타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평론가는 우리가 수십 년간 미래 기술이라고 부르던 것이 한국에서는 이미 현재의 해결책이 되었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스위스는 이 기술을 자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결합하여 유럽형 친환경 에너지 모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연구팀을 브뤼셀로 초청하여 유럽 전역에 이 기술을 보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급격히 상승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적인 논평은 이 파급력을 하나의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 같았던 폐플라스틱 문제가 한국이라는 따뜻한 태양빛을 만나 순식간에 청정한 수소의 증기로 기화되어 사라지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안고 있던 쓰레기 처리 부담을 일거에 에너지 자립의 기회로 바꿔놓았으며 이로 인해 국제 무역 구조와 자원 외교의 판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격렬한 반향의 중심에는 한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동방의 작은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폐플라스틱 수소 전환 기술이 던지는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인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 정신의 승리입니다. 이 기술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곧 자원이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립입니다. 수십 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폐플라스틱은 더 이상 처리해야 할 골칫덩어리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은 폐플라스틱 1kg 속에 숨겨진 400km 주행거리의 수소 에너지라는 가치를 밝혀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도시와 바다를 뒤덮은 쓰레기산이 곧 미래 에너지의 보고이며 환경 오염이 곧 경제적 기회라는 혁명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환경과 경제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둘째, 겸손한 과학의 힘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값싼 물질과 무한한 태양빛이라는 가장 흔한 자원을 결합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이 반드시 고가의 희귀 자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병훈 교수가 언급했듯이 이 기술은 개발도상국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기술 보편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 과학계의 인류애적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부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봉사여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기술 철학의 성숙입니다. 한국은 과거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는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는 한국이 이제 선도자 퍼스트 무버로서 인류 난제 해결의 최전선에 섰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집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용주의, 그리고 그 결과를 전 인류와 나누고자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이 기술은 한국의 과학이 이제 세계의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면 전 세계는 연간 수억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를 대체할 청정수소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재편될 것이며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이 작은 연구실에서 탄생한 빛과 쓰레기의 연금술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인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희망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의 창의적인 지성과 강인한 의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던지는 이 메시지, 그것은 곧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가장 강렬하고 희망찬 선언입니다.